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오늘 주간조선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이브 신세계 정유경 오른팔 이보영 영입 민희진 후임이라는 단독 기사인데 요거를 읽어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하이브 주주로서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보영 씨는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팩트 체크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부터 읽어보죠. 이용규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브랜딩 전문가 이보영 전문가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가 최근 뉴진스 사태로 갈등을 빚고 회사를 떠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후임격 인물을 영입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오케이.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무는 이달 이미 신세계에서 퇴사 절차를 밟은 상태로 이달 말쯤 정식 입사 절차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무가 하이브로 가는 것이 맞다며 아직 하이브 내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인물은 거의 없고 일부 경영진 일부에만 공유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간조선이 이 정보를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1972년생인 이 전무는 디자인, 브랜딩 분야 마이더스의 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다스 손이라고 하죠. 2010년 신세계 그룹에 영입돼 최초 여성 상무라는 기록을 세운 뒤 루이비통 그룹의 세포라 크리에이티브 총괄, 구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정 회장이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이 전무를 재영입한 뒤에는 정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전무는 최근까지 신세계 브랜드 사업 본부장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 사업 본부장 등 기획 분야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업계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이 전무를 영입한 이유가 민희진의 후임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브랜드 전략, 비주얼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총괄 등의 역할을 맡아온 이 전무의 직무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거는 이 기자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 전무는 민 전 대표가 초기에 그랬듯 레이블이 아닌 지주회사 하이브 소속으로 입사할 전망이다. 다만 보직과 직급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 전무의 영입 사실에 대해 주간조선에 특정 구성원의 합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여기 제목이 후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도어 대표 이런 후임격이 아니라 민희진 씨가 처음에 하이브에 입사했을 때는 브랜드 총괄 CBO Chief Branding Officer로 합류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루리앱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네, 민희진이 CBO로 하이브 브랜딩 책임자였어서 후임이라고 한 거겠죠. 라고 어떤 유저가 이 기사에 대해서 좀 평을 해 주셨고요. 민희진 후임은 클릭도 같고 하이브 브랜딩 담당인 것 같은, 그쵸. CBO로 하이브 브랜딩 책임자였어서 후임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쪽이었거든요. 어디였냐? 머니S라는 곳에서 양진원 기자님께서 반전 급한 하이브 신세계 출신 이보영 영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브랜드 전략 맡겨 민희진 후임 아냐? 이건 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자고요. 자, 이보영 신세계 전무가 국내 엔터 기업 하이브에 이달 말 합류한다. 아까 기사에서는 타이밍이 있었나요? 네, 딱히 없었죠. 근데 이달 말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전무는 디자인 브랜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전유경 신세계 회장의 복심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이분이 또 신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또 다른 기사로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보자고요. 자, 22일 하이브는 뉴진스 사태를 비롯한 여러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전무를 영입했다. 요거는 이 기자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팩트 체크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일 엔터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에서 신세계 브랜드 사업본부장과 이거를 역임한 이보영 전무가 하이브의 크리에이티브 총괄로 영입됐다. 이달 말 임원급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이며 구체적 업무 분장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R&R을 말하는 거죠. Roles and Responsibility.
1972년생으로 이건 좀 이따 읽어볼 테니까 스킵을 할게요. 이 전문은 최근까지 신세계에서 브랜딩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두워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갈등을 겪고 있고 방시혁 의장의 구설수까지 겹치면서 구설수? 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 전무의 브랜딩 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 그런데 미니진 전 어두워 대표와는 역할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어두워 전인 대표로서 아티스트 뉴진스에 대한 총괄 프로듀싱을 줌으로 했다. 이 전문은 하이브의 크리에이티브 총괄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난제들이 쌓여있는 레이블 체제와 하이브 내부 갈등을 대외적으로 희석시켜야 하는 중책을 만난다. 미니진 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BO였죠. 근데 이제 그 하이브에서 맡긴 CBO로서의 일은 안 하고 계속 미뤄왔죠. 그래서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측, 그러니까 소스 뮤직이 뉴진스와 르세라핌 프로젝트를 동시에 준비 중이었는데 미니진 씨가 소스 측이 원하는 앤팀의 이미지를 브리핑을 했었는데 미니진은 그걸 기반으로 브랜딩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걸 기다리다 거의 8개월이 지나갔고요. 실제 소스 측과 합의한 타임라인을 지켜주지 않아서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뉴진스까지 소위 말해 뺏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어두워 대표까지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최근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었고 이거 보시는 거는 이제 디스패치 기사였습니다. 데려오고 싶어졌어 미니진 뉴진스 뺏기의 전말. 이거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정유경 씨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이보영 씨가 신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보자고요. 자, 2023년 10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단독 기사. 신세계로 다시 돌아왔다. 오늘처럼 단독 기사죠. 약간 좀 무게감 있게 보낸 건데 이보영 전 신세계 백화점 브랜드 전략팀 크리에이티브 총괄 상무가 다시 신세계로 돌아왔다. 예전에 일했다가 여러 루트를 거쳐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2010년 신세계 그룹 내 첫 여성 상무 타이틀을 달아서 2015년까지 분더샵, SSG.com, 피코크, 노브랜드 등의 브랜드를 만들어냈고요. 특히 전유경 총괄 사장과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한 매우 가까운 사이다. 자, 복귀를 했고 신세계 그룹은 외부 영입이라고 명시했으나 이 자리에 이 상무가 영입된 것. 왜냐면 지난 9월 임원 인사 발표에서 신세계 브랜드 사업본부를 신설하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출근하고 있다. 이화여대 불문과를 중퇴하고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대학과 영국 왕립 예술학교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정유경 사장과 인연을 맺었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고 웨스틴 조선호텔 브랜딩 리뉴얼도 담당을 했고요. 정 사장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 등 신세계 브랜딩과 고급화에 일조한 인물이다. 확실히 그 네임밸류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미니진 씨를 맨 처음에 이제 영입할 때만 해도 굉장한 인물을 영입했구나 하이브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서울 이거는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23년에 10월에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온 거죠. 이보영 씨가 신세계에 재영입됐구나. 그리고 그 역할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2024년 11월 불과 몇 개월 전에 기사입니다. 존재감 확대 신세계 총괄. 자, 총괄 정유경 회장과 함께 미 요가 2년 신세계 영입 시너지 주목. 그런데 흥미롭게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이브로 영입이 된다는 기사가 뜬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11월 기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무가 전격 승진한 전 회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신세계 그룹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이보영 전무의 역할을 백화점 부문 디지털 이노베이션 본부장 겸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커머스 총괄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해 신세계 베뉴 디렉팅 총괄을 신설하고 이 전무를 적임자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 전문이 지난해 신세계 브랜드 사업본부장 겸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 사업본부장으로 합류한 인물이다. 요거는 방금 읽었던 정보고요. 자, 그리고 2023년에 10년 만에 신세계에 다시 합류했으며 왜냐? 그 전에 신세계에서 나온 뒤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뒤로 피코크
SSG 푸드마켓 그리고 신세계푸드의 F&B 브랜드 메나주리와 베키아 에누보 등 브랜드 개발에 참여하고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하고 그리고 신세계에서 나온 뒤에 세포라, 구글 디바이스와 서비스, 개별 자매 브랜드 아슬레타 올라 플렉스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총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합류를 해서 신세계 백화점 브랜드 사업본부장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 사업본부장을 겸직을 했다 하고요. 그러면서 전무로 합류한 지 약 1년 만에 역할이 확대되며 입지를 공고히 한 모습이다. 특히 신세계 그룹이 정기 인사 이후에 후속 조직 개편을 통해 백화점 부문의 디지털 뷰티 사업을 강화한 만큼 이 전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기사가 나온 지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런 기사가 떠서 좀 흥미롭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하이브 영입설이 실제라면은 뭐 하이브 이직이 사실이라면 뭐랄까요? 왜냐면 신세계 내에서 이 전무가 단순히 뭐 브랜드 실무자가 아니라 뭐 디지털, 이커머스, 또 뭐죠? 문화 전략 총괄 역할까지 맡고 있었죠. 즉 하이브가 만약에 이보영 씨를 영입을 했다면 뭐 그냥 미니진 씨의 뭐 CBO 역할 대체자가 아니라 하이브의 전체 브랜드 철학과 기업 이미지 체계 자체를 개편하기 위한 카드로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현재 하이브의 사업과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미니진 씨의 입김이 들어간 부분이 많겠죠. 근데 그거를 좀 개편할 그런 생각을 갖고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막 승진한 이후 이렇게 존재감 확대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막 승진한 이후 퇴사했다면 직후 퇴사했다면 이유는 글쎄요. 내부 갈등 혹은 방향성 충돌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하이브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건으로 스카우팅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 만약에 후자다. 그러면은 하이브는 약간 뭐랄까요? 그 지주회사 차원의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전체 브랜드 리포지셔닝이겠죠. 그리고 뭐 이 유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진 후임이라는 표현은 다소 맞지 않죠. 왜냐하면 미니진 씨는 이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직전까지는 어도어 대표로서 일해왔었는데 뭐 음악과 비주얼 기획을 뭐 전담을 했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평이 갈리긴 하지만 근데 반면 이보영 씨는 뭐 대형 유통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아우르며 기업 브랜드, 소비자 경험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전문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만약 이보영 씨를 기용을 했다면 뭐랄까요? 그 대외 이미지 재정비를 위한 지주사 차원의 선택의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사가 맞다면, 이 소식이 맞다면 정말로 이보영 전무가 하이브로 이직했다면 하이브가 미니진 사태 이후 단순히 그냥 어두워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 전체 브랜딩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시그널로 읽힌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분이 그 뭐죠? 소비자, 뭐 시장 중심의 브랜드 전략, 고급화 포지셔닝, 디지털, 이커머스 통합 기획에 특화된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다음 그림이 뭐 레이블 차원보다는 기업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회복에 무게를 두고 이분을 영입한 게 아닐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뭐 또 궁금하니까 제가 또 이제 이분의 SNS 그리고 뭐 나무 위키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좀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분의 인터뷰 기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인스타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진행해왔던 뭐 포트폴리오 신세계 프로젝트가 이제 대부분이죠. 제가 그러면서 뭐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013년에 그 뭐죠? 2NE1과도 신세계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갑자기 아이돌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너무 귀엽고 자랑스러운 밤새 모아서 조카 자료 편집, 잡기술과 잡지식이 많아서 이런 일에 쓸모있다는 하원이가 파고들어 보니 CHIO라는 닉네임도 생기고 비주얼이 좋은 연습생이라네. 다들 많이 많이 이뻐해주세요. 수만 선생님이 박수치는 얼굴, 조카 사랑, SM 차기 보이그룹은 또 언제 데뷔하려나?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 공개 연습생 그 SMTR 25의 멤버 니콜라스가 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SMTR 25인데 11명 그룹이네요. 멤버가. 거기서 니콜라스라 하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계 한국인 20세시네요. 이분이 이보영 씨의 조카라고 해서 뭐 일각에서는 엔터 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런 면에서는 뭐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도 SM 콘서트, 뭐 SM 비주얼 이런 식으로 조카 자랑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쁜 둥이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어라. 그래서 이것도 좀 흥미롭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건 제가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세계 스퀘어, 신세계 프로젝트에서 에스파 카리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바가 있습니다. 요것도 네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좀 흥미로운 접점이라고 보는데 뭐 이러한 광고죠. 해변의 루돌프 카리나 뭐 지금 잡으러 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한 그런 광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스파 카리나가 주연을 맡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흥미로운 접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 광고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카리나와 돌고래 유괴단을 해시태그로 남기기도 했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서는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 마인드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흥미롭다. 그 저희가 하이브가 작년에 겪었던 일련의 일을 생각하면 좀 흥미로운 접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엔터 업계가 한국에서 생각하면 좁죠. 좁으니까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런 기획 혹은 브랜딩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흥미롭게 봤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뤘었고 그래서 이 소식 하이브에 영입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블라인드에서 어떤 분께서 이 기사를 나르시면서 뭐 미니진 씨랑 다르게 인상 좋으시네 우직하게 일 잘하실 관상이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키키키키 하이브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댓글로 미루어 보자면 이분이 신세계를 떠나서 하이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신세계에 소속된 임직원이 뭐 그 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읽어봤고요.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가 최근 들어서 점점 커뮤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좀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물 평가가 갈릴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 반면에 이분의 링크드인 사이트도 한번 봤습니다. 이보영 씨의 링크드인 사이트도 봐서 이런 식으로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뭐 활동 그리고 이력 같은 게 있는데 좀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마 직접 부탁했거나 그런 내용일 테니까. 근데 한번 두 개만 읽어보자고요. 알리슨 에반스 브랜드 카피라이터라는 분께서는 2023년 9월 19일에 작성해 주셨는데 이보영 대표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녀는 창의력, 탁월한 경력, 명확한 전략적 사고를 모두 겸비한 매우 드문 인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과 그것을 세밀한
실행까지 이끌어내는 역량뿐 아니라 팀원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일상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새롭게 배울 기회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보영 대표와 함께 올라플렉스에서 일하며 저는 다시금 그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조직이라면 어디든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리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손경아님, 올라플렉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네요. 이분께서도 이보영 씨 밑에서 일했나 봐요. 저는 지난 10년간 신세계, 세포라, 에슬레타 그리고 올라플렉스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보영 대표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녀의 탁월한 역량과 따뜻한 리더십에 꾸준히 깊은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이보영 대표는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팀을 이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라고 했죠? 이보영 씨라고 할게요. 그녀의 비전과 혁신적인 사고는 팀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항상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끔 격려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어 트렌드나 과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녀의 프로젝트 접근 방식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리더십은 팀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으로 빛납니다. 직원들이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언제나 팀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희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보영 씨는 저에게 상사이자 멘토, 리더, 그리고 친구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그녀가 이끄는 조직은 분명히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창의성과 비전, 헌신이 요구되는 어떤 리더십 자리에도 그녀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거대로라면 훌륭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영입 때도 전혀 걱정될 것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링크드인에 있는 이런 추천사,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또 모든 인물이 흑백으로 나뉠 수는 없잖아요. 성과 악으로 나뉠 수는 없으니까 평이 갈리는 건 갈리는 건데, 단지 제가 소망하는 거는 부디 좀 사람이 괜찮으신 분이면 좋겠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력이나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저희가 겪어봤죠. 하이브가 겪어봤죠. 왜냐하면 몇 년 전 2019년만 해도 미니진 씨가 하이브에 합류하기로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죠. 네, 인재나 하이브가 다 빼가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오랜만에 보면은 미니진 CBO는 앞으로 멀티 레이블 및 사업 영역별 전문화 구조로 재편하는 빅히트 및 관계사들과 펼쳐나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구나. 빅히트는 이제 하이브의 전신이었죠. 그리고 빅히트 방시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는 하이브라는 그 네이밍 자체도 미니진 씨가 합류한 뒤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방시혁 씨는 미니진 CBO의 브랜딩에 대한 탁월한 식견은 현재 기업 구조를 재편 중인 빅히트 및 관계사들에게 멋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돼서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드의 철학, 스토리 입히는 일, 세상 일과 마음을 움직이죠 라는 기사가 2021년에 있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그거와 함께 요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이번에 이렇게 마칠 건데, 혹시나 이보영 씨를 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보해 주실 게 있다면 제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인물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 정도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